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세탁소 세탁특공대를 운영하고 또 창업한 예상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방금 조재하 리더님 소개해 주셨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만들고 있는 SDK API를 열심히 쓰고 있는 사용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 좀 소개를 드리려고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을 좀 공유드리기 전에 저희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세탁특공대를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은 모바일 세탁소입니다. 다들 세탁소 가시잖아요. 가서 아마 드라이클리닝 맡기시고 이불, 침구, 신발 여러 가지들 맡기실 텐데요. 저희 고객들은 세탁이 필요한 순간에 고객이 이제 세탁물을 문 앞에 내어드리면 저희가 방문해서 수거하고 세탁해서 깨끗하게 돌려다 드리는 서비스 즉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세탁소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기존의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과 몇 가지 차별화된 포인트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출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방식에서는 기존에서 마켓에서 해결하고 있는 방식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꽤 많이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세탁이라는 관점에서는요. 저희는 지금에 있는 AI나 기계공학들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고객분들에게 받은 세탁물들을 직접 저희 스마트 팩토리에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았고요. 또 배송이라는 관점에서는 고객분들이 문 앞에만 세탁물을 내어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픽업해서 또 이제 이틀 뒤에 돌려다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가장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느끼실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장표에 넣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서비스 이제 8년 차인데요. 8년 동안 매년 130%, 150%씩 꾸준히 이제 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좀 저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결국에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배송에 대한 편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를 제외하고 나서는 세탁공대를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물류 사이드에서는 저희가 한 3가지 정도의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왕복 물류, 그러니까 수거와 배송이라는 이제 2가지 태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거라는 액션은 고객분들이 세탁물을 문 앞에 내어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세탁물을 가져오는 일이고요. 배송이라는 작업은 완성된 세탁물들을 다시 고객직에 배송을 하는 그 2가지 태스크가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수거 배송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조재하 리더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음식 배송이나 아니면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주문이 발생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그걸 핸들링하는 것들이 가장 큰 미션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오후 11시까지 언제든지 주문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는 수거 배송이라는 액션 자체는 새벽에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전 배송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드라이버 분들은 그날 배송할 물량을 미리 알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동선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신 상태에서 배송을 할 수 있다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저희 여러 가지 수거 배송 아니면은 이제 새벽 배송 이런 관점에서 저희 갖고 있는 물류 특성을 이용해서 저희 여러 타입의 드라이버 분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차량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고용한 풀타임 드라이버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자차를 가지신 분들이 직접 이제 일반인들이 수거 배송할 수 있는 피커와 비슷한 모델이죠. 프리 드라이버라고 하는 모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는 전문적으로 아웃소싱 배송이라는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는 아웃소싱 드라이버까지 총 3-4가지 타입의 드라이버 분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엔 세탁특공대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주문, 그러니까 사실 수거냐 배송이냐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이 주문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배송할까, 효율적으로 배차할까가 가장 큰 이제 저희한테는 미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서 수거냐 배송이냐라는 관점으로만 나눠질 수 있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결국엔 수거라는 액션은 배송 관점에서는 수거라는 액션은 이제 차 공간을 채우는 액션이고요. 배송이라는 액션은 차 공간을 비우는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서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차량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의류나 아니면 침구, 신발 다양한 타입의 아이템들을 적재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냐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엔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 가장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네. 저희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하루에 평균적으로 7,000개 태스크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풀타임이라고 부르는 차량을 구매하고 고용한 드라이버분들은 35명에서 40명 정도가 하루에 이제 배차가 되고 있고요. 그 프리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분 정도, 이제 합산했었을 때는 100에서 150분 정도를 저희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배차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한테는 가장 이제 매일매일 오고 있는 미션이고요. 참고로 풀타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크루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을 가주세요, 어떤 물량을 담당해 주세요라는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저희한테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결국에는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근무를 약속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물량을 최적화돼서 이제 효율적으로 배송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프리드라이버라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나 아니면 차량의 종류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물리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양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다르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타입의 분들이 이제 저희 100분 안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니즈가 조금씩 달라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나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만 배송을 하고 나가고 싶어라든지 아니면 나는 배송을 많이 하고 싶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지역을 조금 선호해라는 부분들 다양한 환경에 대한 니즈를 맞추는 것들이 저희한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저희는 8년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8년 동안 여러 리소스를 투자를 했고 저희가 배송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고민했던 건 맞는데요.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 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가장 완성도 높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까지의 버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7,000개의 태스크를 이제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드라이버의 숫자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드라이버의 여러 컨디션들을 조합을 해서 한 개의 엔진에 넣고 지역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트라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AI 엔진이 뭐 135명 정도에서 이제 알맞는 이제 그 물량을 이제 알아서 할당해주는 구조로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좀 실패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 서비스가 그런 방식들이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고 거기서 가장 큰 이제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엔 연산 속도였어요.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하루에 7,000개 정도의 이제 태스크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는 7,000의 n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담당하더라도 짧게는 30분, 연산 한 번에 이제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소요가 되더라고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AI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보통 이런 류의 그 완성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뭔가 트라이로 이게 완성된 제품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결국 반복적으로 이걸 계속 실험하면서 완성된 결과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한 번 태스크 자체에서 1시간 정도의 이제 연산을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꽤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직면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WTD라고 부르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그 카카오 모빌리티 API를 이용한 새로운 그 배차 방식들을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 WTD의 핵심은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 나름대로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에서는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2개에서 3개 정도에 되는 이 작은 지역을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서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섹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섹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 배송에 대한 이제 우편번호의 개수뿐이 아니고요. 보통 이 지역에서 나오는 주문량, 평균 주문량 같은 경우를 이제 조합을 해서 결국에는 저희 관점에서는 프리드라이버, 자차 드라이버 기준으로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섹터를 기준으로 저희는 서비스를 만들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WTD 시스템이 이제 동선을 완성화까지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가장 크게는 두 가지의 이 로직을 완성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웨이트라고 부르는 저희는 이제 의류의 부피를 계산하는 것들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보통 세탁물 맡겨주실 때 뭐 바지고 패딩이고 셔츠고 각자 갖고 있는 부피의 정보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받아온 아이템을 섹터를 기준으로 합산 웨이트를 계산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 이때 수거냐 배송이냐 그 섹터 내에서 수거가 있냐 배송이 있냐에 따라서 배송을 통해서 이 공간이 비어지는 것들을 수거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이제 가중치를 넣어가면서 계산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웨이트를 바탕으로 이 섹터 내에서 동선 간 걸리는 시간을 이제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요 작업까지를 거쳤을 때는 이 섹터 내에서는 합산 웨이트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거고 어떤 수준의 주문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섹터를 끝내는 때는 최종적으로 몇 시간 정도가 걸리겠구나라는 작업들이 이제 계산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죄송해요, 제가 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섹터가 완성된 다음에는 저희 그 드라이버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보통 오늘 프리 드라이버 기준으로 오늘 적게 좀 처리하고 싶다라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1개 정도 섹터에 이제 할당하게 되어 있고 또 많이 처리하고 싶다라는 드라이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2개 또는 3개, 많게는 10개까지 저희가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할당되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섹터별로 이제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는 이제 섹터 간의 연결 지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부터 카카오 API를 활용해서 길찾기 API를 활용해서 섹터 간의 계산을 시도를 해요. 그러면은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섹터와 섹터 간의 이제 거리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드라이버의 컨디션, 날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배차라는 작업들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의 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연산 속도를 굉장히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우의 수라는 관점에서는 7,000개의 N승에서의 경우의 수를 저희는 오늘 기준으로 한 600개 정도의 섹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600개의 N승이라는 물리적으로 계산 수식 자체를 크게 낮춰줬죠. 그리고 원래 이제 이 계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웨이트 계산, 의류당의 부피 계산이라는 관점들, 또 수거 배송에 따른 차량 공간을 매니징한다라는 관점에서 계산들이 이미 섹터 단위로 끝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합산의 섹터 간의 계산이 들어갔을 때는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연산이 된다는 장점을 좀 가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프리드라이버 중에 난 소형차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많은 중군을 처리하고 싶어라고 저희한테 요구사항을 알려주시면은 저희는 웨이트는 낮지만 또 절대적인 주문량 자체는 높은 지역들을 묶어서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어서 이 지역을 할당해 드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반대로 차량은 큰데 나 오늘은 좀 피곤해서 좀 적게 하고 싶어라고 이제 요청해 주신 드라이버분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는 높은, 그러니까 부피는 크지만 절대적으로 주문량 자체는 낮은 지역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권역으로 이제 제한해 드리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이제 개선했던 부분 중 하나는 고정관념, 저희는 지역들은 항상 배송 지역은 인접 지역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까지도 탈피하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섹터 간의 거리가 멀더라도 결국에는 이 상황상 조합이 만들어졌을 때는 드라이버들의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드라이버들이 배송한다라는 관점에서 효율성이라는, 그러니까 시간당 처리량 자체는 결국 30% 40%까지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의 리텐션이라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해가지고 나한테 원하는 동선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리텐션이라는 관점에서도 저희는 이제 다시 오는 비율을 프리드라이버 다시 오는 비율을 리텐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50%까지 개선되면서 결국에는 드라이버도 만족하고 저희도 전체적인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유리하게 찾아가는 이런 결과를 저희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 오면서 일단은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식의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SDK도 제공해 주시고 API도 제공해 주시고 여러 방식들을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이 저희는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또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 장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모빌리티 API를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지만 사실 길찾기 API라는 관점에서 계산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계산에 활용해서 이제 배차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동선을 나가서 섹터 안에서 드라이버들이 이제 이동하는 그 순서에 대한 부분들은 영향을 좀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점에서 배차는 이미 끝났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관점이 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관점은 이 섹터 내에서 드라이버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문 간 주문을 이동할까, 이게 저희한테 남아있는 미션이에요. 처음에는 저희가 길찾기 API 자체가 어차피 동선 20개를 넣었을 때 이 순서대로 가세요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방식을 그대로 드라이버분들에 제안을 해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시도했었을 때 드라이버분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제안드린 동선 순서대로 이동을 하시다가 각자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만의 동선을 따라가지고 이제 이동하시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이유가 좀 궁금해서 드라이버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봤죠. 그래서 왜 제한된 동선으로 이동하지 않으시냐라는 것들을 이제 질문을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모두한테 받았던 답변을 한마디로 종합했었을 때 이 AI 이 결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노하우라는 부분까지 포함이 된 거냐라는 관점에서 그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엔지니어기도 했고 실제로 카카오가 허수로 만들 리가 없다, 더 잘 만들었을 거다, 당신도 내비를 이용하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배송을 해봤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동선에서 라우팅 짜워진 걸 바탕으로 배송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인정했어요. 사람의 노하우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아직은 이제 반영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뭐냐면요. 실제로 카카오 API 엔진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이 길로 이동하는 게 가장 맞아라는 것들을 이제 안내해줬어요. 근데 사람은 판단했었을 때 이 가는 과정에서 나는 A와 B 사이에다 차량을 정체한 다음에 이 A와 B를 걸어가는 게 더 빨라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 지금 길찾기 API 자체는 뭐 정문을 안내해줬는데 실제로 고객집 같은 경우는 후문에 있기 때문에 후문에서 내가 차를 데리고 걸어가는 게 빨라. 결국은 같은 지역들, 드라이버의 노하우라는 부분 자체가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 그런 부분까지 이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들이 저희가 좀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에만 활용하는 상황이고, 배차를 이제 실제로 동선의 순서의 자체는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지니어 입장에서 사람의 노하우라는 부분 자체까지 이제 이런 엔진에서 파악하는 것들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고요. 저희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세탁특공대는 이미 사람에 대한 노하우와 관련된 데이터는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니즈가 있으시다면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해서 결국엔 사람의 노하우까지 포함된 이런 길찾기 API까지 만들 수 있도록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저희의 주소로 연락 주시면 이제 저희가 좀 이런 부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